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큐 여보세요.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재면입니다. 예, 오늘 시장은 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코스닥에서 조금 빼서 코스피 쪽으로 조금 이동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옮겨탈 문제는 아니다. 누누이 강조드렸던 얘기입니다.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 정식큐 여보세요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죠. 소망, 희망 20 프로젝트. 자, 요거 지금 포트 회복 프로젝트 많은 분들이 지금 응모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가 7780님 이 당첨되셨는데요. 7780님 포트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재훈 멘토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이벤트 신청자의 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원금 1억 원은 저희들이 좀 임의로 작성한 그런 포트입니다. 평가의 기준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했고요.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계산됐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포트를 보시게 되면, 원금 1억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억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자, 이 원금은 저희가 임의대로 이제, 작성한 포트고요. 평가의 기준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계산된 부분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희망찾기 20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건데요. 포트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은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면 되고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문자로 보내셔도 되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전화를 드릴 겁니다. 자, 포트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포트를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대형 섹터하고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포진 중간 한 이렇게 절반 정도씩 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보니까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좀 많이 포트에 편입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만도에 대한 이 수익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 이게 조금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뭐 LG화학이나 뭐 삼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분들, 삼성 SDI나 이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리스크 관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좀 관리가 안 되는 포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포트 아무 의미가 없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운영을 하셔봤자, 이거 지금 이 정도 포트는 원래 1억 원 기준이 아니라 한 이 정도 포트가 된다면 한 10억 원에서 20억 원 기준의 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트가 지금 금액 대비에 비해서는 포트가 너무 산만하다, 관리가 되지 않는 포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런 포트는 조금 정리를 해서 한눈에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돼야 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포트를 잘못 운영하셨기 때문이고요. 포트를 너무 산만하게 운영하셨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중형주 그리고 또 대형주 위주의 편입들을 좀 하셨는데, 일단은 보면, 자, 비중이 너무 작아요. 각각 포트, 각 종목마다 비중이 너무 작고, 비중이 너무 작다 보니까 어떤 거는 크게 수익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가 깎아먹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올라갈 줄 알고 포트를 집중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포트를 집중해서 관리를 하셔야 손절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지고, 이럴 정도 되면 어떤 종목이 오늘 내려갔는지 어떤 종목이 올라갔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뭐 한눈에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관리 자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축소를 좀 시키는 게 바람직한 포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변화를 계속 줄 거예요. 그 변화 과정을 보시면서 참고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가 바로 오네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21,100원, 네, 비중은 20%입니다. 비중은 20%요. 예.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 아이고, 이거 오래됐습니다. 아, 오래되셨어요? 24,000원까지 올라갈 줄 못 팔았는데. 아, 매도를 못 하셨어요. 예,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가 일단 실적 발표를 좀 했습니다. 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작년 동기 대비보다 조금 소폭 한 5% 정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일단 뭐 3분기까지 보게 되면 한 1,400억 정도 조금 넘어서는 그런 모습인데 작년 대비보다도 한 60% 정도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네, 예. 기관 쪽도 일단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기업을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수렴 예.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고점도 어느 정도 이제 저점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이 22,500원짜리 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22,500원짜리 대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 다시 한번 24,000원짜리 대로 좀 올 수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상에서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20% 비중이시니까 예. 아무래도 오늘이나 내일 정도 때 저항자리 때 좀 부딪히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한번 받을 겁니다. 그래 한 21,000원 정도 때 그 정도에 오게 되면 그 자리대에서부터는 분할로 한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한 22,500원 그 언저리대에서는 저항대니까 한번 덜어주시고 다시 한번 받는 전략이 있어요. 아, 예. 네, 그리고 그냥 가져가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좀 밀려 내려왔을 때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가지고 한 21,000원 정도 매수가 정도 있죠? 예. 그 정도가 되게 되면 비중을 한 10% 정도 늘리셨다가 그러면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차익을 해보는 그런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회사 자체는 좋지요. 아유, 그럼요. 한국 타이어가 최고인데 타이어 기업 중에. 그죠? 예.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T 뮤직. KT 뮤직.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7,030원. 물리셨다, 그죠? 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15%인데 전번에 10% 수익이 났는데 들어갈 줄 알고 갖고 있었더니만 또 확 밀릴 뿐이네. 오늘 확 빠졌죠, 그죠? 예. 최근에 이게 왜 빠졌을까요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KT 뮤직이 보면 잘 올랐어요. 이제 무형의 가치, 즉, 이 무형의 가치가 유형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올라올 때, 이제 KT 뮤직이나 로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죠? 로엔도 보시면 KT 뮤직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죠? 비슷하게 움직이고, 로엔도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근데 이거 올라올 때는 KT 뮤직도 그렇고 로엔도 그렇고 음원 가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올라왔어요. 그죠? 그걸 예전에 돈 주고 사지는 않았잖아요. 불법 다운로드를 많이 했는데 그 음원 가치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금은 왜 빠지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 KT 뮤직과 로엔의 경쟁업체가 있죠. 소리바다가 있습니다. 그죠? 예, 맞아요. 네, 그 소리바다가 있는데 이 소리바다가 굉장히 늦게 출발했어요. KT 뮤직 로엔 다 올라갈 때도 이건 안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예, 그렇죠. 최근에 소리바다가 확 치고 올라갑니다. 이거 왜 올라가느냐? 지도 이제 이걸 왜 샀나 하면은 예.
소리바다가 밀리길래 이제 KT뮤직에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 들어갔는데 욕심을 제가 조금 더 냈더니만은 새로 막 확 빠져버리네. 이게 밀크에 대한 부분인데, 밀크라는 이 음원 사이트가 유저들이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유저 확보가 되고 있는데 저쪽의 유저들이 활발히 활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쪽 유저들이 뺏겨갖고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쪽 유저들이 지금 이쪽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바다는 계속 강하게 하는 반면에 자, KT뮤직하고 로에는 상대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때까지 로엔하고 KT뮤직을 올렸던, 막 그렇게 올렸던, 그런 어떤,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들이 이제 소리바다 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렇죠. 쉽게 수급이 말해서.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그쪽으로 옮겨지면서, 근데 수급이라는 게 한꺼번에 확 좋아지고 한꺼번에 확 떨어지고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텀을 두거든요. 자, 이 로엔하고 KT뮤직 올라올 때 이 텀을 가지고, 이만큼 긴 텀을 가지고 있던 쪽이 갑자기 텀을 소리바다로 옮겼어요. 계속 이래 조금씩 해서 옮겼어요. 그래, 소리바다를 꾸준하게 최근에 올렸습니다. 이걸 갑자기 바꿀까요? 못 바꿔요. 어느 정도까지인데, 이게 6,900원 정도까지는 정없이 올라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KT뮤직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까지 빠진다고 봐야 돼요. 월봉의 지지대 부근인 5,200원대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럼 그때 물타기를 좀 할까요? 5,200원대 내려오면 물타기 좀 하셔도 돼요. 몇 프로 하면 되게 15% 더 할까요? 예, 그렇게 하셔서 네. 그렇게 조금 물타기를 좀 하셔서 네. 이거를 딱 끊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으로 KT뮤직도 오르고 소리바다도 오르고 로엔도 오를 수 있는 재료가 하나 남아있죠. 음원 가격 인상. 네네. 예, 그거는 셋 다 오를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KT뮤직하고 로엔이 음원 가격 인상에서는 더 아직은 유저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나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꼭 좀 참고하시면서 5,200원대 오면 물타기를 좀 하셔서 조금 들고 가세요. 어디까지 네. 들고 가시면 되느냐 하면 네. 6,900원대 이상까지는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아시겠죠? 네, 두 분 참 명석하게 분석을 잘 해주시가지고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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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 연결이 조금 안 된 것 같네요. 자, 일단 다른 종목 하나 볼게요. 호텔 신라를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95,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을 좀 보게 되면 비중은 30% 정도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호텔 신라를 보게 되면 실적 발표가 좀 마무리가 됐어요. 40% 이상 성장을 좀 했었죠. 작년 대비해서도 큰 폭의 좀 성장을 합니다. 일단 올해보다는 내년도 시장이 조금 더 좋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 내년도에 면세점 사업에 대한 해외 진출 부분들,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 호텔 신라에 대한 성장에는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92,000원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소폭 밀려 내려오느냐, 이 부분들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95,000원짜리대 30%라시라면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는 데 있어서 한 11만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일단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한유화. 예, 예. 75,500원에 예. 20%. 75,500원에 20%.
들어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10월 24일인가? 아, 최근에 네, 들어가셨네, 그죠? 예, 양봉날 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이걸, 그럼 뭐가 제일 궁금하실까요? 지금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건지가 궁금하신가요? 예, 지금 수시로 보니까 하단 부분에 와 있는데, 네. 저는 전고점 한 86,000원, 7,000원 정도까지 이래 보고 있는데, 그거 노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86,000원. 예, 예. 한 10,000원 정도 보고 들어가셨다, 그죠? 예. 그럼 들고 하셔야죠. 네.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대한유화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 회사 잘 아세요, 선생님? 그냥 대충은 압니다. 예, 여기 울산 온산공단에 위치한 회사고, 대한유화는 정통적인 석유화학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폴리에틸렌, 즉 P라고 불리는 폴리에틸렌과 PP라고 불리는 폴리프로필렌, 이런 쪽에서의 가격이 조금 상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고부가 가치 제품인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제품인 뭐 마대자루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조금 고부가가치와, 즉 물가의 상승과 더불어서 조금 가격대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원재료는 지금 유가가 조금 안정화가 되고 있어서 원재료는 조금 더 어떻겠습니까? 더 이득이 나겠죠, 그죠? 원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 업황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한유화가 제일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어떤 프로젝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대한유화에 근무하시는 부장님께서 미국의 장기 출타로 지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 정확한 어떤 프로젝트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장님 성함이 예병희라고 저희 형님이시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프로젝트도 지금 성실히 지금 이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회사의 어떤 신성장 동력을 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괜찮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고점대 영역인 86,000원, 7,000원은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니까 저는 손해 안 볼 종목이라면 들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기준입니다.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전화하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한글과 컴퓨터요. 한글과 컴퓨터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기 매수가는 19,130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50%예요. 50%요? 네. 오늘 매수하셨나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 일단은 손실권역은 아니세요, 그죠?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많이 빠져가지고? 네. 일단은 한글과 컴퓨터 실적이 좋아요. 아, 예. 네, 실적이 좋은데 네.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 좀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죠, 그죠? 네네. 네, 포화 상태가 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놓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지금 손실권역이 아니시니까 네. 일단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진바닥이 맞는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마 오늘 저점 자리대 깨지게 되면 아마도 16,000원 자리대도 깨고 내려올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적인 네네. 부분들을 봐도 대량으로 좀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왔으니까 네. 일단 반등이 나와서 2만원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네. 일단은 챙기고 나오세요. 아. 네, 챙겨 목표가는 그것밖에 안 되는군요. 기술적인 반등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그냥 단기면 더 좋죠. 단기면 더 좋죠? 네. 해봤자 기술적 반등 한 21,000원 나오게 되면 많이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좀 보고 대응 좀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정보 예, 예. 궁금하세요? 네, 라이온 캠텍, 예, 매수가가 32,150원, 예. 비중은 40%요. 예, 어머니, TV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예, 예, 됐어요. 예, 오늘 좀 급락이 나왔다, 그죠? 네, 네, 네. 이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손절선도 놓치셨고, 그죠? 예. 라이온 캠텍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진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시겠어요? 우리 정지현 멘토님이 잘 쓰는 말이죠. 누가 많이 파니까 떨어진 건데, 네. 자, 이게 왜 팔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껏 최근에 잘 올라왔어요. 그죠? 네, 최근까지도 계속 주가의 어떤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자, 지지를 받아야 됐던 28,500원대 부근에서 급락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도 좀 살펴보면, 자, 거래량도 오늘 앱업 좀 수반이 되면서 급락이 나왔고, 다행인 것은 아래 꼬리를 달았어요. 자, 이 회사의 펀더멘탈에 대한 훼손이 있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죠? 경쟁사인 LG 하우시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LG 하우시스가 최근에 어땠어요? LG 하우시스. 좋았죠? LG 하우시스가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죠? 아, 예, 그래갖고 급락이 네. 한번 나왔죠. 그죠? 예. 급락이 최근에 급락 쫙 나오고 지금 최근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차트 한번 보세요. 최근에 급락 쫙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사인 LG 하우시스도 실적이 안 좋았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봤느냐 하면 라이온 캠텍도 실적이 좋을 리는 없을 것이다가 돼버린 겁니다. 시장의 해석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대를 무너뜨리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 강한 지지대, 즉 우리가 저항선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었고 강한 지지대로 자리 잡았던 28,500원이 깨졌다. 그것도 이게 어느 정도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깨졌다. 그럼 이걸 들어 올릴 때는 28,500원대가 강한 저항대가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전략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28,500원 오면 비중을 반 줄여보세요. 손절을 하세요. 네. 28,500원은 뭐 금방이라도 또 반등이 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거기서 추이를 지켜봐야 돼요. 거기서 다시 밀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지지대입니다. 26,600원, 26,600원. 이 밑으로는 다시 사시면 돼요. 아, 다시 매도. 다시 매수를 하시면 돼요. 예, 매수. 예. 예. 그러니까 요 사이를 몇 번은 횡보를 좀 해줘야 되는데 다시 이래 밀려내려는데 이 26,600원을 26,600원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28,000 그쪽에 올라갔다 28,500원 올라갔다 26,600원 밑으로 다시 밀리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아시겠죠? 네. 예. 이거는 지금 시나리오대로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예 이 종목을 손절하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기엔 손실폭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회사가 지금 되게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고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감사합니다. 지켜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파세코예요. 파세코요.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7,100원에 20%예요. 7,100원에 2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겨울에 추워지면 뭐 난로가 잘 팔리면 네. 올라갈 줄 알았어. 예. 파세코는 캠핑 용품, 캠핑에 대한 난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수요가 많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저도 캠핑을 좀 즐겨서 하는데 예. 겨울에는 좀 잘 안 갑니다. 추워서. 뭐 겨울에 뭐 난로 수출이 잘 된다 하던데. 네, 일단 그 부분들이 있고 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 예. 파세코에서 나온 그 난로도 판매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자리대에서 일단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예.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조금 횡보를 좀 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해주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잠깐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예. 아직까지 실적 발표는 안 했어요. 예. 근데 1분기 때하고 2분기 때의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죠? 예. 그럼 3분기 때하고 4분기 때가 좀 잘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죠? 예. 예. 그럼 결국에는 지금 7,100원짜리대인데 예. 6,000원짜리대를 좀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6,000원짜리대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7,300원, 7,400원 요 자리대가 박스거든요. 예. 저항 자리대가 한 7,300원, 7,400원 자리대예요. 예. 요 자리가 오게 되면 일단 한 번쯤은 덜어주고 예.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거나 아니면은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실적 언제 발표하는데요? 아마 11월 중순쯤에 발표를 할 거예요. 아, 곧 하네요, 이제. 네? 곧 지금 발표하네요. 네, 이제 곧 발표를 할 건데 예. 저라면은 이 종목 반등 나오게 되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 볼 것 같아요. 예. 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인트로메딩. 인트로메디.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네, 17,000원에 17,000원에 비중은요? 30%입니다. 30%. 자, 어머니 이 프로 자주 보세요? 네네. 예. 근데 왜 17,000원에 사셨어요? 이거 제가 프로그램 이거 계속 하면서 강조드렸던 게, 자, 이 박스권이 나올 때는 아무리 박스권이 나올 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박스권 상단에서는 사는 거 아니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예. 박스권 거의 상단 왔을 때 사셨어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 이제 또 하단까지 내려오면 좀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죠? 13,800원대인데. 자, 이게 지금 2013년도 이제 4월부터 이 흐름이 지금 거의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너무 조금, 그러니까 올해 4월 달부터네요. 그죠? 올해 4월 달부터 지금 몇 개월간 이 사이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자, 이 회사 지금 실적이 1, 2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이 확대돼가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예. 주당 순이익 자체가 별로 좋지를 못했는데, 자,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네. 예. 내시경과 관계된 회사입니다. 네. 어머니 최근 내시경 언제 안 받아보셨어요? 작년인가? 예. 최근에 내시경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생각에. 네. 네. 많이 늘고 있죠. 그죠? 네.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제 선진화된 내시경 시스템은 다시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오늘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손절하고 뭐 물론 이까지 내려와 주면 여기서 잡으면 정말 좋겠죠. 13,800원대 부근에서.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 버리면 어머니 또 아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이라면 저는 이 자리 때는 지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7,800원대 그 부근 그러니까 17,600원 이상으로 올라오면 일단 비중을 반 줄여놓고 추이를 한번 더 지켜볼 것 같아요. 17,600원에서 네. 800원. 네네. 아시겠죠? 네. 너무 비중을 고민 안 하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그렇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이쯤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정말 말이 빨라서 저희도 알아들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말 빠른 사나이, 충청도에서 가장 말이 빠르다는 김지웅 멘토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빠른 종목 상담에 김지웅 멘토님 나와주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예, 김지욱입니다.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의 김지욱이, 예, 맨날 와요. 맨날 이 시간 되면 오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예, 왔습니다. 근데 말은 뭐 좀, 빨리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예, 바로 예,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 예, 삼성전기. 이 종목 보니까 좀 얼마 전에 상담을 하셨던 분 같아요. 55,700원 비중 10%. 비중이 더 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상담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뒷자리도 좀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도 뭐 지금 예, 일단 뭐 끝까지 왔다. 예, 보유할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다. 예,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느 정도 다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본인 매수가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오늘도 뭐 기관 외인 매수세가 좀 붙었어요. 예, 뭐 지금 뭐 나쁜 건 다 알죠. 삼성전기.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으니까 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쳤던 물량들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면서 이제 그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될 구간에 왔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57,000원이야. 57,000원. 예, 거기서 예, 잘라주세요.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과감하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예. 바로 가겠습니다. 효성 ITX. 매수가 16,000원에 예, 비중 30%. 예, 뭐 사물 리턴에 뭐다 하면서 예,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예, 16,000원에 들어가셨는데 그때부터 뭐 오르락내리도 없어요. 조금 이렇게 먹었다가 예, 최근에 장 조정받으면서 10월달 들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추세를 돌리기에는 사물 리턴이나 이런 쪽이 예, 좀 힘을 못 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번 올라쳤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는 무슨 사물 리턴 회사를 또 인수를 했다가 그때 올라갔어야 돼요. 그때가 10월 20일 그때였습니다. 지금은 요거 뭐 지금 당분간 힘들어요. 당분간 힘들 거고 비중을 지금 한 14,000원 정도 올라오면 일단은 좀 줄여놓으세요. 줄여놓고 딴 걸로 좀 매매를 하다가 여기에 좀 수급이 붙고 예, 좀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이제 사모니터의 모멘텀이 발생됐을 때 그때 잘랐던 거 다시 한번 예, 태워서 그냥 빠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성 ITX 뭐 하는 회사냐? 이거 콜센터예요. 콜센터. 예, 콜센터 하는 회사고 뭐 여러분들 뭐 다산 콜센터 가끔 가다 술 먹고 전화하고 막 그러죠. 예,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예, 뭘 사무인터넷 뭔지 모르겠어요. 뭐 한다고는 하는데 뭐 수익은 예, 잘 내고 있습니다. 수익은 잘 내고 있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좀 너무 많이 올랐고 예, 좀 요즘에 사무인터넷이 좀 빚을 못 발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 천하대야 예,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새롭게 이제 테마들 재편되면서 그때는 한번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예, 최근 안 좋네요. 예, 그룹의 회장도 별세를 했고, 참, 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종목이고, 하지만 이제 코오롱이 지금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주 회사인데, 사업 회사죠. 인더스트리가 지금 매출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회성 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소송이나 이런 미국하고 소송이 듀포하고 소송이 있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당기 순손실이 잡혔어요. 그게 이제 코오롱에도 영향을 미쳤고 뭐 당분간은 여기서 뭐 2만 원 뭐 초반에서 2만 4,5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낙폭 과대요, 사실. 근데 이 종 코오롱이 2만 원 초반대까지 간다. 2만 원까지 온다. 그러면 비중을 아직 15%잖아요. 단가도 위에서 좀 꼭대기에서 좀 물리셨는데 비중을 좀 태우세요. 2만 원대 초반에 오면 예, 좀 더 밀 겁니다. 그때 비중을 좀 더 실으신 다음에
제가 박스권 상단을 말씀드렸던 25,000원대에서 물량 다시 한번 또 털고, 그리고 또 밑에서 또 잡고, 이걸 좀 오랫동안 해야 내년 한 진짜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4분기 실적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아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예, 그때 한번 내년 초 그때 한번 좀 노려서, 예, 잘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종목 KG 모빌리언스 매수 단가 14,000원에 비중 20%. KG 모빌리언스는 예전 모빌리언스, 예, 뭐 소액 결제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소액 결제가 너무 피해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예. 악성 코드 깔려서 소액 결제 유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소액 결제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어요. 예, 줄이고 있고, 뭐 이 회사가 이제 다시 한번 예전에 어떤, 예, 코스닥에서 주도주였었죠. 결제 시장의 주도주였습니다. 뭐 4,000원대에서 해갖고 2만원 가까이까지 올랐었는데, 지금은 이게 주도주로 가기는 힘들어요. 예, 주도주로. 예, 시장도 굉장히 좀 규제가 많아지고, 예. 그래서 뭐 반등해봤자 본인 매수가 올라오기 좀 지금으로서는 힘들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KG 모빌리언스가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 해외 시장밖에 없는데, 예,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것도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종목에 어떤 뭐 떨어졌다고 더 산다거나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뭐 외인 쪽도 동종목에 좀 약간은, 예, 최근에, 예, 물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를 한번 내줄 때 그때, 예, 털기 바랍니다. 본인 매수가 정도가 뭐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158,000원 비중 20%. 이것도 한번 하셨던 분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NC소프트 최근에 이게 흐름이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바닥은 찍은 상태이고, NC소프트 생각보다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가, 아직 중국 시장에서 일단 온라인 그런 MMORPG라고 하죠. 그 시장이 아직은 중국 시장의 성장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한계에, 예, 좀 다다랐고, 롤이라고 하죠. 리그 오브 레전드에 좀 까이는, 예, 그런, 예, PC방 가면 예전에 뭐 NC소프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한 40대 리니지 하시는 페인 빼고는 별로 없어요. 예. 그러나 그 리니지를 하는 사람은 계속 합니다. 예, 평생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 그것만큼은, 예,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NC소프트가 16만 원까지 뭐 12만 원까지 떨어졌던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였고, 최근에 하나 또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예, 넥슨이 최대 주주죠. 넥슨과 이택진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으면서 요거는 이제 지분 경쟁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제대로 이슈화가 되고 터져 준다고 하면 20만 원대, 예, 돌파 가능합니다. 예, 지금 기대하셔도 돼요. 실적으로 봐도 다른 뭐 온라인 게임이나, 예, 모바일 게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냥 꾸준하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이지바이오인가요? 아, 7,400원에 20%. 예, 참 난감한데, 예, 한 30% 정도 빠졌네요. 예, 주식 하다 보면 30%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고, 그래도 비중이 뭐 100% 이런 게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이지바이오를 그냥 좀 높게 평가하는 것은, 뭐 실적은 잘 나오고 있어요.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지금 2014년도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둔화됐다고, 3분기, 4분기 좀 둔화될 거다. 뭐 어떻게 예상을 했는지, 예.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빠진 것은, 예, 금요일날 반등 흐름, 이제 반등 흐름 나오나 싶었는데, 오늘 빠진 것, 아무래도 한중 FTA, 뭐, 요런 게 좀 농업 부분,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좀 약하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종목에 또 뭐, 외인들도 물려있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외인들도 단가가 6,000원대 중반대예요. 6,000원대. 예. 꾸준히 샀습니다. 그들은.
올해 들어와서 꾸준히 갖고 지금 가격대가 5,000원대 초반인데 분명 자기네들 단가까지는 꾸준하게 살 겁니다. 예, 꾸준하게 사서 예, 그리고 또 뭐 마니커라든가 그 자회사를 갖고 있는 그런 뭐 마니커도 이제 뭐 닭고기값 회복하고 하면 예, 많이 좋아질 겁니다. 지금 판다는 것은 최악의 순간에 좀 파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하시면 그래도 한 6,000원대 중후반까지는 예, 수급적으로도 예,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저점 밑에서는 비중 조금 늘리는 전략으로 가셔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드디어 강연회를 합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외환은행 본점 을지로에 있죠. 유안타증권 3층에서 예, 하고 있고요. 할 예정이고 예, 참가비는 돈 받으려고 했는데 무료로 할게요. 예, 많이들 좀 오셔서 본인도 뭐 종목들 상담도 하시고 제가 특급 진짜 방송에서 공개하는 종목들 많이 준비해 갈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정재훈 전문가님 그리고 예병균 전문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GS건설요. 네? GS건설. GS건설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7,800원에 네. 100%요. 10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매수는 다른 이유는 없고요. 네. 많이 내려가지고 네. 그래가 들어갔습니다. GS건설의 3분기 실적이 나왔죠. 예. 일단은 뭐 지금 영업이익 한 230억대 정도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1분기 때는 좀 적자였었어요. 그죠? 예. 네. 근데 GS건설이 지금 국내 사업보다는 해외 사업 쪽에 조금 많이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성장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약간의 수익 중이세요. 예. 한 2% 정도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9,000원에서 3만원 정도 때 오게 되면 예. 그때부터는 순차적으로 좀 차익을 하고 나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거죠? 예. 네,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거니까요. 29,000원에서 29,000원 넘어서는 선부터는 일단 차익을 조금씩 해주세요. 100% 비중 너무 크고요. 예. 건설업황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표가 얼마 보면 되겠습니까? 목표가 그러니까 29,000원, 3만원 이 자리대예요. 목표가요. 29,000원대, 3만원대 요 자리대니까 예. 일단 요 자리대에서는 적어도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으시고요. 예. 아마도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33,000원 정도 때까지 좀 볼 수가 있을 건데 예. 100%를 전부 다 33,000원까지 들고 가시라는 얘기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적어도 29,000원대 3만원 정도 오게 되면 절반 정도 챙겨주시고 예. 나머지 물량만 한 33,000원 정도까지만 보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예. 점 궁금하세요? 예. SK 브로드밴드요. 예. 매수가는요? 예. 4,500원에 30%입니다. 1,500원 30%.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예. 이게 뭐 좀 들고 가도 되는가 목표가하고 이런 거 좀. 자, SK 브로드밴드하고 지금 이 회사 주로 뭘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IPTV, 인터넷, 예, 예. 그죠? 예, 예. 여러 예, 통신 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통신 쪽은 보면 KT도 그렇고 SK 브로드밴드도 그렇고 LG U+도 그렇고 통신 쪽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죠? 네. 네. 그런데 SK 브로드밴드가
유저를 굉장히 많이 뺏겼어요. 어디 쪽에? LG U 플러스 쪽에. 그죠? 그러면서 LG U 플러스는 굉장히 괜찮은 반면에 주가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도 보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죠? 그런데 SK 브로드밴드는 자, 주가를 전체적으로 이게 주봉인데 SK 브로드밴드는 보면 주가가 크게 좋지를 못했어요. 그죠? 네. 차트 모양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LGU 플러스는 최근에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건전하게 조정주고 N자형으로 가는 모양이고요. SK 브로드밴드는 지금 건전하게 조정이 아니라 거의 올라온 것만큼 다 뺐다가 다시 들어 올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점들을 체크해 보면 자, 요거는 분명히 저항대에서 다시 밀릴 수밖에 없다가 나옵니다. 그죠? 결론이. 그래서 4,000 저는 저항대로 뚜렷이 보이는 4,750원대가 단기적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보고 들고 와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투자.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유니시티. 네. 좀 매수한 지는 됐는데, 28,000원에 제가 매수했는데, 네.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오니까 제가 매도해야 되나요, 또?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비중! 비중 30%요. TV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30%요. 네, TV 꺼주세요. 네, 네. 비중 30%요. 네, 지금 그 조이시티를 매수하신 게 게임주가 많이 올라가니까 조이시티 매수하신 거세요, 혹시? 아니, 저는 그렇죠. 좀 오르니까 저도 그렇겠죠. 자, 일단 컴투스나 게임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데 그 부분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이시티 같은 경우 실적이 이렇게 썩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일단 잠깐 좀 실적을 보시게 되면 우선 작년 4분기 때는 실적이 났고 2013년대는 적자로 전환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수급 쪽으로 보더라도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와 주는 건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박스권형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30%시니까 28,000원에 지금 그 28,000원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거든요. 네.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 25,000원 정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엔 20,000원대에서 지금 한 16,000원대 박스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000원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 거. 그리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한 20,000원에서 21,000원 정도 이 자리대에서는 저항대로 좀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자리대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끊어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한 20,000원 정도, 20,000원에서 25,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세요.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매수하면 안 돼요? 글쎄요, 저는 30%면 좀 적당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실 거라면 16,000원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6,000원이 이탈되게 된다면 적어도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은 필히 리스크 관리, 즉 손절을 한다라면 진입을 해볼 만은 합니다. 근데 만약에 손절이 안 되거나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부분들이 안 된다라면 저는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지금 현재 아시겠죠? 당에서 추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리스크 관리하면 되죠? 적어도. 네. 아시겠죠? 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마 시장이 지금 변동성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특히 좀, 상승이, 강한 상승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불안해 하지는 마세요. 결국은 실적 위주로 가게 되는데, 코스닥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코스피 대비 양호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완성품 쪽은 잘 만들고 있는데요. 이 부품 쪽은 진입장벽이 높은 부품 쪽은 아직까지도 한국 제품을 수입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참고해 보신다면 너무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차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